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사회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르면 식사 접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의 상한선이 정해졌고요. 대상자도 모든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언론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부패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아주 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국가 공권력 기관들에 의한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는 물론 안 될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정부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폐차하고 보상금 받는 카트리, 재활용으로 자연도 살리는 카트리,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전문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은 차례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의 이 스케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할 부분이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출마를 고심하던 이종걸 의원 바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바로 오늘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자, 지금 말리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선거에 나가야겠다 마음먹게 된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전당대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당이 여러 목소리가 여러 흐름이 여러 세력이 같이 어우러져서 전당대회도 만들고 또 예측 불가능의 새로운 재전을 통해서 대표를 뽑아내서 그 대표가 반드시 공정하고 더 불편부당하고 어느 누구에게 쏠리지 않는 그런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그 의지가 이번 전당대회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간에 제가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물론 이종걸 의원께서 나가셔서 당선이 되시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당내의 세력 분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레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문재인이라는, 그죠?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종걸 의원의 출마가 이레문이라는 현상을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조금 완화시키는 일종의 들러리 역할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이레문이 강해서, 예. 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어서, 정말, 아주, 의미 없는,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된다면 이제 바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당이 한쪽 이레문이라는 그 너무 문이 닫혀져 있고 문이 폐쇄돼 있다. 지금 이 당장 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
깔려 있고 또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또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저희 그 60년 정당의 역사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에 모이는 그 당원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래서 강철 같은 저희 지지대를 만들어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여러 곳 지역을 다녔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확인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비노 세력의 결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하나가 미풍으로 끝나서 오히려 비노 비주류가 정말 더 가능성 없다라는 확인만 받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일거에 제가 깨끗이 씌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이종근 의원께서 그렇게 의미 없는 표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당한 표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표를 얻어서 당선이 만일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들러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간에는 저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문에 가까운, 그렇죠. 친문의 리그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되더라도 그렇게 불완전한 시작과 출발이 결코 완전한 그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그것이 이제 그래도 하나의 그 흠이 돼서 스스로 당대표가 공정하게 노력하려고 애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이것은 지혜로운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소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당을 해온 어떤 태도나 당을 만드는 방법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원내대표, 의장, 국회의장, 그리고 이제 당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4라운드 중에 이제 2라운드는 지났고, 어찌 보면은 이 대표를 뽑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공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황에 대한 어떤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당내의 힘의 역동성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야말로 무난히 돼서 무난히 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저주 섞인 예언자랄까요? 그런 예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 이 선에서 분명한 해답의 실마리라도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당에 대한 충성심이랄까요? 선당 후사가 원칙이고 우리 당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저희들의 그 교훈, 또 그렇게 우리 선배들한테 배운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종걸 의원께서 만일 대표가 되시면 손학규 전 대표와 접촉을 하셔가지고 다시 정계 복귀를 통해서 대선 구도에 좀 참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제가 다른 지역을 좀 다녀봤는데요. 과거와도 다른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그 기대와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도 더 이상의 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정말 공정한 라운드, 그야말로 삐뚤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만들어서 가능성 있는 모든 주자들, 후보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또 당 밖에 저희 이미 갈라져 버린 당, 우리 분당된 당, 그것도 저희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합당이나 거의 통합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그게 절체절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뺏깁니다. 예전에 우리 DJ 대통령 때 JP가 있었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원치 않던 원컨 정몽준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금 그래도 많이 앞서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그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지 않고 그 라운드를 만들지 않고는 최종의 승리를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다수 생각들입니다. 예. 그것들을 제일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 예. 주자가 반드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종걸 의원께서 만약 대표가 안 되신다면 그 일의 문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굳이 안 되는 판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도 듣는 후문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추석 어느 한 시점쯤에는 분명히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 볼 때는 직접적인 어떤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적 연합 활동, 그런 좋은 정치 활동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최선 아니겠나.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당의 그런 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예를 들자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이런 쪽과의 연대 내지는 통합 이런 것들이 더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갈라진 분당된 우리의 그야말로 한쪽 패를 우리 하나의 라운드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 다음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의 지지 우호 세력, 예. 그 세력도 다 합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반대했던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실패, 불소통, 나라에 대한 지금 아주 불확실한 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더 많은 세력들이 확대돼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헌법재판소가 어제 김영란법 주요 쟁점에 대해서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놨는데요. 공직사회의 선문 식사 문화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야는 다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약간 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법 개정이 이제 쉽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예. 다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야 좀 시각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새누리당의 김연아 대변인, 헌재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그 추석 선물의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는 그 굉장히 그 첨예한 부분이라면서 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그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이 국민의당 그 송금주 대변인도 그 정치권과 정부는 이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의 그 생계에 미칠 피해를 이 최소화하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예. 네,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셈인데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재경 대변인은 그 여야가 그 합의해서 그 통과시킨 만큼 실제 그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 시행 뒤에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의 그 노회찬 원내대표는 예. 이 당초 법안에 있었던 그 이해충돌 방지법도 추진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은 밝혔죠. 이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딴 거는 다 뭐 괜찮은데 국회의원들 뭐 그 괜찮은데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자기 친척 막 보좌관으로 네. 고용시키고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셨네. 노회찬 의원이. 자,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며요? 그렇죠. 네. 우선 그 영장이 기각된 지 그 한참 지난 뒤에 예. 별다른 사유 없이 그 청구됐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예. 또 같은 날 그 한 정당의 그 다른 두 사건을 묶어서 이 동시적으로 그 영장이 그 재청구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서울 서부지검의 그 형사 5부 이 리웨이트 의혹을 그 받는 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그 구속영장을 이제 어제 그 재청구를 했죠. 지난 10일 그 두 의원의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그 16일 만이었고요. 예. 서울 남부지검의 그 형사 6부도 그 공천원금 그 3억 5천만 원 상당을 그 수수한 혐의로 이 박준영 의원의 그 구속영장을 이제 어제 그 재청구를 했는데 이는 그 지난 5월 19일 이 법원이 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 방어권 부장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무려 70일 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검찰에서 별다른 사실을 새로 발견하거나 예. 증거를 제출한 게 아니고 이는 뭐 상당히 죄질이 좀 나쁘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국민의당 아무튼 그냥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이 검찰 개혁 국면을 좀 물타기 하려는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러면서 이제 강력 반발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죠. 그래서 이 의원들이 이제 직접 그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그 항의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장 기각 후에 그 특별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영장을 그 재청구한 것이 적절한가. 그러면서 특히 그 영장 재청구 사유로 이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그 증거인멸 가능성이 그 농후하다고 적시한 데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격분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우리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당대표에 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은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이게 자칫하면 들러리로 빠진다는 얘기밖에 못 듣거든요. 또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아주 극력 예.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좀 오락가락 했는데 이종걸 의원 어제 먼저 그 사과부터 했다고 그러죠. 네, 어제 오후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에 이 더운 날씨에 제 뜻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고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앞서도 이제 그 이종걸 의원이 그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 당이 그 단일한 세력으로 해결화돼서는 안 된다. 한 집단이 그 당직과 국회직 대선 후보를 그 독차지한다면 더민주는 덜민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야당은 그 다른 세력을 그 포용했을 때만 간신히 그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이제 앞서도 이제 한 말이죠. 더민주 그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그 광범위하고 그 전격적인 야권 연대 외에는 그 길이 없다면서 그 야권 연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튼 그 더민주 당대표 경선은 이제 이미 그 출사표를 던진 이 추미애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등 그 사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컷오프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그 탈락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컷오프는 통과해요, 이종걸 의원. 아, 그럴까요? 네. 네. 왜냐하면 컷오프까지 안 되면 이건 너무 자기네들끼리만의 잔치가 되거든요. 네. 자, 새누리당 당권 얘기도 해야죠. 정병국, 김용태 두 의원 다 비박계인데 이 두 의원이 오늘 정오까지 단일화하기로 했죠. 그렇죠. 네. 네. 정병국, 김용태 의원. 어제 그 충남도당 위원장 그 취임식에 참석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네, 새누리당 그 지지층 70%와 일반 국민 30% 비율로 여론조사를 두 곳에서 해서 이제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로 이제 단일화하기로 이제 합의를. 이 여론조사는 했는데요. 사실 추이조사거든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꼭 있잖아요. 뭐 결정할 때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그걸로 결정한다는 게. 네, 여론조사가 이 정치의 신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글쎄 사실 말이죠. 그렇게 여론조사의 올바른 사용법은 아니죠. 네, 이건 네. 정말 바뀌어야 될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든 이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그 특정 계파 패권주의를 그 배역하는 이 개혁 세력이 그 구심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예. 그러자 그 친박계 후보들이 이제 발끈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계파 갈등 주장행위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나섰고요. 이 비박계 그 주호영 의원은 이제 그 단일화에 좀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일단은 거부를 했다고 그러죠. 네. 이 명분과 시기, 방식에서 그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필요하다면 단일화를 거부하진 않겠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뭐 가능성이 이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주호영 의원은 제가 예언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에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BGB 딴딴딴 B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우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우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우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대우건설.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오늘 새벽이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방송국 오는데 중간쯤 되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암동, 저희 YTN에 있는 상암동 하늘은요, 마치 저녁 한 8시쯤 된 정도로 아주 어둑어둑하고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7시 38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네, 출근길이라고 하기에는 하늘이 어두운 상황인데요. 현재 비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행 여건도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곳곳에 돌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가는 길 연희램프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성산램프 이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고장차 지점 이후로도 홍은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도 다시 밀립니다.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도 기름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구리시계 사이 양방향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평소 금요일 아침에 비한다면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자유로 행주대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강변북로 동작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속 떨어집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역시 올림픽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은 합헌이다 판결을 내렸죠. 근데 정의당에선 상식적인 판결이 났다.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영란법 어제 헌재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잘했죠. 잘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그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의 나라라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 진경준 사건이라든지 우병우 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그 걱정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고려해서 그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부패라는 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엉져도 용인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죠? 근데요, 지금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물론 저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사실 뭐냐면 이게 자칫하면 검찰에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인 그 제재는 양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 측면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 집행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이게 김영란법이 제정될 때 국회에서도 이것은 최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영란법을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보완하자고 한 이유는 김영란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가지고 또 논란이 되다 보면 김영란법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청렴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또 놓치게 되는 이런 점들을 우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각 당에서 그 지금 현재 김영란법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안 입법에 대한 검토들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저희는 뭐 이미 법안도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 법안 준비했다. 뭐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이제니 일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을 손질되시겠다 이런 건데요, 그죠? 네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사실은 김영란법 제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뇌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문제인식을 느끼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의 부정행위부터 좀 단호하게 제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고 했어야 되는데 이해충돌 부분은 전부 빠지니까 반쪽짜리이고 오히려 민간 부분에 더 폭을 확대하니까 이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그 신뢰가 필요하지만 또 문제도 많이 제기됐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충돌 방지법 우리가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 왜 얼마 전에 누굽니까 자기 오빠를 뭐 후원의 회계에 책임자 시키고 예? 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뭐 보좌관 시키고 딸을 인턴 시켰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국회에서 스스로 혁신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이해충돌 방지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을 이용해서 지금 뭐 최근에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한다든지 또 겸임을 통해서 이 공직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그동안에 누누이 반복되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그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농업하시는 분들,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화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식업계에 계신 분들 이거 줄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고양시가 화훼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또 축협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을 제대로 시행해서 우리 사회가 청렴사회로 대전환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또 특별히 지원하고 농축산업계가 부정청탁에 의존하지 않고 그 새로운 발전 전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발전 전략도 해당 주체들과 머리 맞대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액수 문제, 조정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한 수준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농축산업계에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으로 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FTA를 체결한다든지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 손해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는 대체 입법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영란법은 이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당장 특별 지원부터 시작해서 중장기 대책까지도 저는 내놔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대체 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저희 당이 지금 농축산 업계에 끼칠 영향과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어제 휴가 갔다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한 모양이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별 감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특별 감찰을 감찰해야 될 형국이다. 전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이 특별 감찰관의 임무는 뭐냐면은 사전에 검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밀히 비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또 예. 범죄 행위가 상당하다고 보면 수사 의뢰를 하는 데가 바로 특감인데 우병우 수석은 여러 의혹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특감은 이미 실기했고 직무에도 실패한 거예요. 예. 근데 의혹 제기 일주일 지나서 검찰이 이미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 특별감찰을 착수했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떠들썩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도 않고 정적 의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지금 뭐 이 특별감찰 개시가 면죄부 감찰이냐 사퇴 압박용이냐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제 이 면죄부 감찰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어제 휴가 중에 이칠성 경찰청 차장을 청장에 내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경준 건으로 국민이 불신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사퇴 해임을 종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마이웨이 하겠다는 신호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고집을 계속 하신다면은 저는 회복할 수 없는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요? 네. 뭐 이제는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결단하는 국회가 나서야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국회가 나서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국회가 나서면 지금 특검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특검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특감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예. 특검 사안을 특별 감찰로 해서 될 수는 없어요. 특별 감찰은 한마디로 맹탕 감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맹탕 감찰의 결과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이후에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